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볼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벽에 딱 걸려 계신 분이 있는데 제가 해결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상세 보기에서 수정 버튼 클릭했을 때 수정 폼을 보여줘야 돼요. 그럼 폼은 디테일 폼을 활용해서 그냥 만들면 되고요. 그 사이에 제목과 내용만 인풋 그리고 텍스트 에어리아 같은 거 넣어서 입력받을 수 있게 해주면 돼요. 기존의 값 세팅만 해놓으면 되는 거고, 그쵸? 그리고 수정 버튼 눌렀을 때 to modify가 실행이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 게시글 상세 보기로 돌아가면 됩니다. 대신에 이 페이지를 보여줄 modify.jsp를 보여줄 때 이미 이런 것들을 하고 검증 처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한 건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to modify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나 할 거고요. 바꿔주겠습니다. modify 그리고 메서드 이름도 바꿔줘야겠죠? 그리고 얘는 이제 당연히 스트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리스폰스 바디 빠지면서. 왜? JSP한테 일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야 modify.jsp를 보여줄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거 다 지워버릴 거고 return USR에 아티클에 modify 이렇게 돌려보내겠다. 일단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얘 보여줄 때 타이틀과 바디 입력받을 필요 없죠. 수정 폼을 보여줄 때는 그 우리가 입력받았던 그 파라미터로 넘겨받아야 되는 타이틀과 바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두 모디파이 할 때 필요한 거예요. 그죠? 아이디만 있으면 돼요. 얘는 해당 게시글을 찾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일단은 필요가 없으니 좀 빼보고. 자, 요청이 들어왔을 때 넘겨줄 JSP까지 정해놨으니까 일단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거 디테일 그냥 복사해서 modify라고 해서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value modify로 바꿔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냥 공통으로 다 쓸 거고, 자, 번호 쓸 거예요. 날짜 쓸 겁니다. 수정도 쓸 거고, 작성자 그대로 쓸 거예요. 여기만 바꿔줄 겁니다. 기존에 있는 정보들은 똑같이 그냥 다 보여주고, 얘네들은 새로 입력받을 형태로 두면 안 되니까, 사용자가 건드리면 안 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값 보여주는 걸로 끝나고요. 제목과 내용은 입력을 받을 수 있게 열어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인풋을 넣어줄 거예요. 타입 텍스트 그냥 둘 거고요. 네임은 뭘로 해야 돼요? 타이틀이죠. 우리가 to modify에서 타이틀이라는 변수 이름으로 매개 변수를 받고 있으니까 파라미터를 이 이름 꼭 매칭 시켜줘야 되는 거고, 자, 여기에 플레이스홀더 같은 건 필요가 없고, 자, value 들어오겠습니다. 이 value는 뭐 때문에 필요한 거죠? 네, 기존에 있던 값을 그대로 다시 돌려서 보내줘야 되니까,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EL 열어주고요. 뭐야? 샵이 아니잖아. 열어주고 아티클에 타이틀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고 얘도 복사하지 말죠. 이건 어차피 텍스트 에어리아로 만들 거니까 내용은 좀 더 길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텍스트 에어리아, 우리 이거 JSP AM에서 해봤던 그 태그를 사용을 할 거고, 이 콜스랑 로스 얘는 크기를 지정할 수 있는 거였는데 일단은 신경 안 쓰기로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지금 아이디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네임까지만 존재하면 되고요. 네임은 바디로 줘야겠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닫는 태그가 있는 셀프 클로즈드 태그가 아니기 때문에 밸류를 쓸 필요 없이 그냥 이 사이에다가 이런 거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뭔가 값이 다 지워졌을 때 사용자한테 알림을 하나 알려주기 위해서 플레이스홀더도 그냥 넣어버릴까요? 여기가 아니잖아. 여기.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제목과 내용이 들어와 있는 상태일 거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쓴 게시물은 존재하지 않아요. 막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 기존의 값을 보여주기 때문에 플레이스홀더가 안 나타나겠지만, 만약에 사용자가 나 다 지울 거야 하고 지웠어요. 그럼 다시 쓰라고 알려줘야겠죠? 그것 때문에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텍스트 에어리아도 마찬가지로 하나 넣어줄게요. 근데 뭐 이거는 선택입니다.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주고, 수정 버튼 여기 있을 게 아니라 삭제 버튼은 어떻게 할까요? 게시글 수정할 때 삭제를 할 수 있게,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워버리고
얘도 지워버리고 뒤로 가기 버튼은 그냥 살려둘게요. 그리고 얘도 로그인과 마찬가지로 이거 하나 만들어준 다음에 이거는 그냥 로그인 거 가져오죠. 이거 어차피 로그인과 유사한 형태로 이 버튼 만들면 되는 거니까 얘를 수정이나 뭐 확인 같은 걸로 넣어줘도 되겠죠? 수정이 좀 더 낫겠네요. 수정 밑에서 수정을 지웠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번 띄워볼까요? 이 페이지를. 자, 현재 메인에서 리스트 들어가면 당연히 버튼이 없어서 못 보겠죠? 로그인부터 하고 지금 일단 정상적으로 화면이 나오는 걸 봐야 되니까 바로 로그인을 해볼게요. 잠깐만, 이게 유저 1 맞네. 다행이다. 수정 버튼 누르고 들어가면 게시물 수정할 수 있게 나오는 거죠. 야, 근데 여기 지금 값 안 나오고 있어요. 얘네 왜 안 나올까요? 간단해요. 지금 이 modify.jsp한테 일을 넘기고 있는 메서드는 누구예요? 얘죠. 근데 얘는 뭐 모델이나 리퀘스트에 뭔가 넣어준 게 없잖아요. 그쵸? 그럼 얘도 일단 이 화면을 그리기 위해서 정보를 가져다가 DB를 거쳐서 가져다가 얘한테 줘야 돼요. JSP한테. 그러려면 우리 뭐 써야 돼요? 모델 써야겠죠? 자, 모델 객체를 사용하기 위해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아티클 서비스한테 get 폴프린트 아티클. 왜 폴프린트 아티클을 해야 돼요? 작성자명 때문에 얘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얘 보내려면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 보내야 되죠. 지금 메서드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이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약간만 수정을 할게요. 여기서 이거 필요 없게 만들어 주고요. 얘는 필요 없게 만들어 주고 얘를 여기서 안 할게요. 그리고 나서 원래 이제 to modify가 아니지, 디테일 그래서 얘가 실행될 때 애초에 거기서 안에서 메서드를 같이 실행되라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여기서 실행시켜 버리겠습니다. 얘한테 액터 can mb 말고 액터로 시작하는 게 아닌가? 아, 얘네 지금 프라이빗이죠? 퍼블릭으로 바꿔주고 액터 can change data를 여기서 그냥 실행시켜 버릴게요. 그리고 이거 여기서 넘겨줄 게 아니라 여기다가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티클은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고. 어디갔어? 자, 이렇게 이래도 결국 하는 일은 똑같은 거예요. 이 메서드 안에서 얘를 그냥 호출해서 쓰고 있던 건데 컨트롤러에서 그냥 호출하는 걸로 바꾼 것 뿐입니다. 그러기 위해 프라이빗이 퍼블릭으로 바뀐 거고요. 큰 차이는 없는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바꿨는지는 하다 보면 더 느낌이 오실 거예요. 왜냐면 이따가 불필요해지는 게 생기거든요. 그럼 여기 일단 이거 필요 없죠. 아이디만 넘기면 돼요. 우리가 이 아이디는 누가 주는 거예요? 우리가 상세보기에서 수정 버튼 누를 때 여기다가 세팅한 이 아이디, 얘로 받아오는 거죠. 이 아이디가 우리 컨트롤러에 여기에 꽂힌다. 그럼 이 아이디를 보내서 게시글 하나 찾아온 거죠. 그럼 이거 모델에 담아서 넘겨주면 되겠네요. 모델 add attribute 여기다가 아티클 그리고 아티클. 자, 그럼 modify.jsp가 얘네들의 정보를 당장 알아왔겠죠. 그럼 새로 고침만 해도 들어오죠. 우리가 이미 폼에서 다 보이게끔 이거 그냥 안 바꿨으니까 넘겨주기만 하면 얘는 이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제목과 내용까지 잘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제목도 로그인처럼 이거 달아줄까요? 클래스 96. 아, 근데 제목이 커지면 얘는 이거 빼죠. 여기서 하지 맙시다. 여기서 그냥 두고. 자, 그러면 이 수정 버튼 이 눌렸을 때 실제로 누구한테 요청이 가야 돼요? to modify로 가야 돼요. to modify로 지금 갈 수 있나요? 누르면? 못 가죠? 이 버튼은 지금 기능이 없어요. 폼을 감싸줘야 서브밋이라는 기능이 생기는 거니까 아까처럼 테이블 위에 있는 div까지 엮어서 폼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자, 그리고 액션에다가 두 모디파이, 이거 앞에 경로 필요 없죠? 그냥 두 모디파이로 넘기면 되고, 메서드 얘는 포스트로 보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연결됐죠? 보내면 될까요? 왜 안 돼요 이거? 네, 번호가 없어요. 이 파라미터는 지금 아이디가 필요해요, 두 모디파이는. 근데 이 아이디를 넘겨준 적이 없잖아요. 우린 여기서 세팅한 적이 없죠. 그러면 하나 만들어 줘야겠죠. 그냥 뭐 이런 데다가 인풋 하나 열어서, 이거 뭐야, 여기 타입을 히든으로, 그래야 화면엔 안 보이는데 정보는 넘어갈 거니까. 네임은 아이디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나서 밸류 여기다가 우리가 갖고 있는 아티클의 아이디를 세팅을 해줘야 아이디도 파라미터로 넘길 수가 있다. 이거 못 쓴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다가 지금 인풋 뚫어서 넣어야 되는데, 그럼 사용자가 이거 바꿔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고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인풋 히든을 사용해서 값을 하나 넘겨줘야 된다. 자, 그럼 얘가 넘어가면 될까요? 되겠죠? 이제 수정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리스트로 가서 상세 보기를 해보면 바뀌어 있죠. 문제 없는 거잖아요. 근데 바뀌었을 때, 수정이 됐을 때 저런 리절트 데이터 보여주는 거 이제 그만해야 돼요. 그쵸? 그리고 우리 아직 이거 안 했어요. 자, 로그아웃 했습니다. 아티클에 모디파이. 그래서 지금 몇 번 글이야? 이런 거. 지금 아마 2번 글은 존재하지도 않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4번 글밖에 없어요. 근데 2번 글 했는데 화면이 떠버렸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 검증, 제가 아까 메모장에다 적어드렸던 이 두 상황 검증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검증을 할 건데, 자, 이거는 이미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검증을 하고 담아서 넘겨야 되는 거잖아요. 이 전에다가 할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는 검증 같은 거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어디 있죠? 아티클 서비스에 있는 애 중에 우리가 이미 권한과 게시물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이런 것들 다 검증해 놓은 메서드가 있죠. 이 actor_can_md라고 하는 얘를 쓰면 돼요. 여기서 result 데이터 얘로 actor_can_md actor_can_md 맞나요? 이름이? 맞네.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아티클 서비스한테 actor_can_md 얘를 실행을 시켜버리면 되죠. 이때 뭐 넘겨줘야 돼요?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의 아이디, RQ에서 갖다 쓸 수 있는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 넘겨줘야 되고, 그리고 아티클도 넘어가야 되죠. 그럼 여기서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 없으니까 꺼내야 되겠네요. 어떻게 꺼내요? 네, REQ 요청에 들어있는 걸로 꺼내면 되죠. 그거 요청 쓰려면 이거 먼저 만들어줘야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RQ 만들어서 REQ 안에 들어있는 get attribute 해서 여기에 RQ 얘를 꺼내겠다. 근데 그냥 못 쓰니까 형변환해서 RQ 해주면 이제 사용이 가능해지는 거고, 여기다가 넘기는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의 아이디는 이렇게 가져와서 넘겨버리면 되겠죠. 아티클은 방금 위에서 가져왔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고. 자, 제가 왜 방금 좀 전에 그 폴프린트 아티클에서 어디 갔어? 폴프린트 아티클 서비스. 여기 있네요. 여기서 actor_can_change 데이터 하고 있던 거를 왜 분리를 시켰냐면요, 얘를 분리를 안 시키면 이거 할 때 이미 한번 권한 체크 한 거고요, 이거 할 때 권한 체크 또 해요. 좀 불필요한 거죠. 그래서 얘를 좀 분리를 시킨 겁니다. 그냥 두 모디파이에서는 한번 디테일에서는 그냥 한 번 더 호출하면 끝나는 건데, 여기서는 불필요한 작업을 두 번이나 하고 있으니 그냥 분리를 시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저도 지금 처음부터 끝을 바라보고 한 번에 뚝딱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면서 변화를 하는 거예요. 좀 불필요한 것 같아? 그럼 변화 주고, 좀 필요해? 그럼 만들면 되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actorcan md라는 메서드가 실행됐을 때 이 actorcan md라는 변수한테 뭐가 들어와요? 이거 셋 중에 하나 들어오겠죠. 그쵸? 이거 셋 중에 하나가 들어왔대요. 그럼 여기서 우리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얘를 가지고 성공했냐 실패했냐 따져볼 수 있겠죠. 만약에 actorcan md 얘가 갖고 있는 이 스펠, 이거 어떤 경우예요? 이 조건문 안에 코드가 실행이 됐다. 그럼 어떤 경우? 권한 없거나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겠죠? 실패의 경우일 때만 얘가 true가 될 거니까. 그럼 그 실패의 경우일 때 if문이 동작을 한다라는 거니까. 그쵸? 그럼 권한이 없거나 게시물이 없거나 이 두 경우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럼 그때는 우리가 modify로 이를 넘겨버리면 안 되죠. 그쵸? 실제로 수정폼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일 때만 얘로 넘겨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막힌 거죠. 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 util과 rq에 있는 history back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 자, 이거 한번 볼게요. util에 있는 history back을 쓴다. 그리고 여기다가 실패다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근데 이러면 보죠. 지금 4번 글이 들어있죠? 권한이 없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article modify id 4번 지금 권한이 없는 상태죠? 아까 유저 1 거였어요. 얘 뭐라 그래요? 네, 지금 이 경로 JSP 파일 지금 보시면 JSP 파일 not found예요. 에러는 이거예요. 근데 그 안에 에러 내용이 이런 JSP 못 찾아 라는 거죠. 우리가 리스폰스 바디를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스트링을 리턴을 한다? 그 스트링 문자열은 무조건 JSP 경로로 인식이 돼서 JSP를 찾아간다.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써왔어요. 근데 이거 문자열 리턴이잖아요. 이거 스트링, 리턴 타입 스트링이고 결국 이 문자를 리턴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동안 가능했던 이유는 리스폰스 바디가 있으니까. 리스폰스 바디가 있다는 얘기는 메서드가 직접 내가 화면을 그릴 거야, 응답할 거야 라고 한 건데, 얘가 문자열로 화면을 그리려고 가보면, 넘어가면 스크립트가 문법이 열리면서 난 스크립트네 하고 이 동작을 하는 거였죠. 근데 지금은 리스폰스 바디 없어요. 그럼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리스폰스 바디 없을 때 우리가 화면을 그릴 수 있었던 RQ, 지금 RQ도 있으니까 요 안에 들어있는 JSprint history back 해서 여기다가 실패다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 애초에 여기서 뭐라 하죠? 네, 얘는 보이드니까 이 JSprint history back은 애초에 리턴 타입이 없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결과를 못 남길 거고, 결과를 남기지 못했는데 뭘 리턴해요? 그죠?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둘 다 지금 사용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얘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지금 저 에러나고 우리가 문제에 막혀있는 이 자리에는 어쨌든 스트링이 남아야 돼요. 왜? 리턴 타입이 스트링이니까. 그쵸? 스트링이 남는데 그 스트링이 JS 경로여야 돼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그쵸? 그리고 어쨌든 JSP를 하나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이 상황에 맞는 JSP를 있어야 그 JSP한테 일을 넘어가서 걔가 일을 하고 그 결과를 화면에 보여줄 거니까.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긴 여러분들도 생각이 가능해요. 제가 아까 이제 시간 드리면서 힌트도 좀 드렸고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생각까지는 올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걸 만드는 게 어려울 거예요. 도대체 뭘 보여줘야 되지? 우리가 하려고 했던 일들은 알림창 하나 띄우고 확인 버튼 누르면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데 JSP 하나를 만들어서 그걸 어떻게 하지? 여기서 막혀 있으셨어야 이제 가장 베스트입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RQ한테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쨌든 메시지가 필요해요. 알림창에 띄울 메시지. 근데 그 실패에 대한 메시지 어디 들어있어요? actorcan md에 들어있겠죠?
액터 캔 MD에 들어있는 get 메시지 얘를 넘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도 하나 넘겨버리죠. 얘는 아니다. 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true true true. 자, 이게 왜 true인지는 이제 만드는 거 보다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메서드 없으니까 당연히 만들어 줘야겠죠. 자, 여기서 저는 리턴을 이렇게 할 겁니다. 이 경로를 뭘로 하지? 오케이. USR에 커먼 그리고 JS. 자, 얘는 문자열이죠. 이 메서드가 실행된 결과 리턴될 문자열이에요. 그럼 이 문자열이 결국 어디 남는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남는다라는 거죠. 이 자리에 이렇게 남았대요. 그럼 얘는 어딜 찾아가요? USR의 커먼의 JS.JSP 파일을 찾아가겠죠? 지금 이름은 JS인데 사실상 JSP 파일이에요. 그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냥 제가 이름을 JS로 지은 이유는 간단해요. 그 안에서 뭐 태그로 그리거나 이런 거 안 할 거고요. 진짜 스크립트만 실행시킬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름을 JS로 지은 겁니다. 근데 파일은 실질적으로는 JSP 파일이다 라는 거, 그건 혼동하시면 안 되고, 자, 이 안에서 어떤 일을 할 거냐면, 자, 여기 메시지, 그리고 얘는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true를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걸 받겠다라고 하는 얘 이름을 제가 historyback이라고 했어요. 그럼 뭐겠어요? 대충 historyback 할 거냐 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true를 넘겼죠. 그럼 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false가 넘어왔다, 그럼 historyback 안 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메시지는 똑같이 메시지 보여줄 거니까 이렇게 써줄 거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지금 RQ는 전역 변수로 REQ가 있는데 우리가 빼놨네요. 이거 이제부터 쓸 거예요. 다시 열어주고 REQ 여기다가 REQ.set attribute 할 겁니다. 그래서 MSG를 MSG 담아서 넘길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이 historyback 얘도 이렇게 넘겨버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메서드를 실행할 때 메시지랑 true랑 넘겼어요, 얘한테. 그럼 이것들 요청에 저장시키고 얘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문자를 리턴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 메서드가 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건 이 요청의 이것들 저장이에요. 이거 하려고 이쪽으로 메서드 뺀 겁니다. 여기에는 요청이랑 이런 거 다 있으니까 여기다 저장해놓고 뺐어요. 이 메서드, 이 요청으로 리턴이 남아요. 여기에 서비스잖아. 이 자리에 남아요. 그러면 우리가 USR의 커먼에 js.jsp를 만들어 줘야겠죠. USR의 폴더, 커먼 있구나. 커먼 안에 JSP 파일 이름은 JS, 이걸 만들어 줄 거예요. 근데 여기 스크립트 안에서도 EL 이게 EL? 이거는 그냥 해도 되겠다. 일단 그냥 해보고 만약에 안 되면은 그 JSTL 라이브러리 가져오겠습니다. 근데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다 지워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JSP 파일이지만 HTML 문서는 아니에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버릴 거고요. 여기다가 스크립트 열 겁니다. 그리고 얘한테 진짜 스크립트 문법을 좀 쓸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우리 배웠던 거 let msg 이 안에 우리가 뭘로 넘겼지? msg로 넘겼죠? string 그리고 let is history back 얘한테는 아니다, 이거는
이거는 그냥 엑셀 히스토리 백. 얘도 이렇게. 그리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얘는요, 여러분들이 크게 막 엄청나게 이해를 하려고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긴 할 거예요. 이걸 만드는 것보다 여기까지 넘어오는 과정만 이해를 잘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 더, 랩. 이거는 나중에 이제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아니다, 이건 그냥 나중에 생기면 그때 추가하도록 하죠. 그리고 이거 할게요. 자, 자바스크립트 안에서의 조건문입니다. 여기다가 MSG 넣을 거예요. 그리고 얼러트 안 나오지? 얼러트 해서 여기에 MSG, 그리고 하나 복사해서 여기가 is 히스토리 백이다. 뭐야? 왜 빠졌지? 이렇게 들어갔다면 여기에 MSG는 똑같이 보여줄 게 아니라 여기선 진짜 히스토리 백. 얘 실행해라. 자, 얘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결국에 이 실패의 경우, 모디파이 폼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실패의 경우일 때 결국 보여줘야 되는 화면을 그리겠다라고 한 건 커먼에 있는 js.jsp 파일, 얘가 나올 거예요. 근데 얘는 보니까 문서가 아니라 그냥 스크립트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스크립트를 실행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 과정에서 변수 만들고 EL 받아온 걸로 넣어주고. 얘 왜 쓸 수 있어요? 요청에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요청에 있으니까요. 요청해서 꺼내서 트림하고, 얘도 똑같이 비슷하게, 얘는 근데 불림이니까 이 결과 true, 우리가 만약에 히스토리백을 할 거야 라고 하면 true 넘겨주는 거였죠. true가 왔어요. 그때는 얘랑 같냐 물어봤어요. 그럼 얘가 뭐가 돼요? true가 되겠죠. 그겁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을 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상한 걸 하나 느끼셔야 돼요. 그쵸? 얘는 불린의 결과를 갖고 있을 거예요. 조건식을 조건을 비교한 거니까 이 결과가 true 아닌 false, 그러니까 실행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어쨌든 결과를 갖고 있을 건데 얘는 그냥 문자죠. 근데 얘가요, 자바스크립트에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자,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여기가 false가 아니라 false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개념이 하나가 더 있어요, 자바스크립트에는. 근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검색을 할게요. 그러면 이런 거, 이거 말고 이거 보죠. 자, 얘가 이걸 말하고 있고요. 그냥 false를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이거예요. 이것만 잘 알면 어차피 그 외의 것들은 얘로 들어가요. 그래서 얘를 잘 볼게요. 얘가 지금 뭐라고 해요? 거짓 같은 값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false는 아니에요. 거짓, 딱 거짓이야 라고 말한 건 아닌데 이런 것들은 거짓으로 봐도 되지 않아? 라는 걸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해당되는 것들. false는 당연히 그냥 false고요. 0, 마이너스 0, 0n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크게 모르셔도 되고, 지금 우리 상황 이거예요. 이거 MSG 받아왔는데 트림했죠. 그 결과 만약에 공백이 들어있으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false가 되는 거라서 false로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백일 때는 이 조건문 안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얘가 만약에 null이래요. 문자열이니까 null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null이래요. 그럼 뭐가 돼요?
얘도 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거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만 써도 자바스크립트는 이해를 인정을 한다. 왜? 어차피 거짓으로 판단을 해준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펄시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좀 작성을 한 거고요. 사실 뭐 이거는 안 써도 되고 써도 되고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근데 알아놔야 나중에 누가 이렇게 쓴 걸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 오면 알고는 있어야 여러분들이 인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거 아예 모르는 상태로 이거 봤어요. 뭐야 얘 코드를 왜 이따구로 짰어? 여기 조건식 들어가야 되는데 문자열을 넣어놓고 이게 뭐야? 근데 에러가 안 나네? 이러면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하나 알려드린 겁니다. 펄시라고 하는. 그래서 얘가 true랑 false를 잘 판단을 해줄 거고요. 그러니까 문자열이 들어있으면 무조건 tru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실행을 할 거다. 그럼 알림창 보여주겠죠? 이 경우에는 얘는 어차피 true, false 값을 가지고 있을 거니까 상황에 맞게 히스토리 백 해버리겠죠. 그럼 얘는 중간에 네. 저거 비교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요? 히스토리 백이랑 투가 어차피 투 플러스다. 이거는 해야 될걸요? 잠깐만요. 투로면 어차피 투로고 플러스는 둘 다 한번 해보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바꿔서도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지금 이거 하려고 하면 아까 우리가 로그인을 안 한 상태였나? 안 한 상태였던 것 같은데? 권한 없다. 로그인을 다른 사람으로 했을 때구나. 이제 잘 나오죠. 그리고 메인으로 돌려보내고. 근데 왜 메인으로 가요? 메인에서 요청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스토리 백으로 가는 거니까. 자, 여기서 또 모디파이. 그럼 이제 리스트로 오는 거고 내가 강제로 요청을 보냈던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보죠. 없이 이 상태에서 그래 모디파이 똑같네? 잠깐만요. 왜 되지? 잠깐 어디 갔어? RQ에서 오케이 되겠다. 이건 되겠네요. 검증하지 않고 우리가 불린으로 넘기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제가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던 이유가 사실 이것 때문이거든요. 어디 갔어? RQ. 실행하는 거. 자, 이 자리에다가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여기서 그릴 때 replace URI를 써 주려다가 이거 나중에 추가하죠 라고 했죠. 그래서 얘가 추가가 되면은 저는 얘를 매개 변수를 늘릴 게 아니라 그냥 이걸로 다 처리를 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넘길 거고요. RQ 여기서 스트링으로 받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매개 변수 이름은 또 바뀌어야 될 거고 그 바뀐 걸 가지고서 넘어갔을 때 얘가 true랑 같냐 문자열 아까 그래서 true에 홀드함표 들어있었잖아요. true랑 같냐 물어본 다음에 뭐 같으면은 당연히 조건식 그 true false 들어갈 거고 만약에 밑에 replace URI한테는 얘를 가져와서 그냥 넣는 방식으로 문자열로 받아오면 replace URI를 끼워 넣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할 생각까지 하다가 보니까 중간에 꼬였네요. 근데 일단 지금은 이렇게 두고요. 얘도 돌려놓고 얘도 돌려놓죠. 나중에 그 상황이 되면 그때 한번 다시 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만 하죠. 자 그러면은 다른 걸 못했네. 실제로 두 모디파이가 실행되는 거는 내일 수업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좀 쉽지 않아요. 이렇게 오는 게 근데 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지금 이 컨트롤러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내는 요청 말고 스트링 다른 방식으로 실패 처리를 하려면 이런 방식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좀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흐름을 잘 파악해 보시면은 흐름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실제로 이걸 구성하는 이런 것까지는 못할지언정 못해도 돼요.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이게 흘러 들어오는 그 흐름은 절대적으로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기능들도 쭉쭉쭉쭉 다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거 커밋하고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